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에 사는 대학생인 지우는 오랜만에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 밤이 되면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학기 중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곳에서 며칠간 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지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 도시 생활에 지친 그는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긴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산속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셨고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우는 그것을 단지 노인들의 미신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걷던 중 지우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듯했고 뭔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다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점점 숲속으로부터 사라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을 때 지우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듯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끝내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오두막은 누군가 사는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우는 오두막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자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지우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책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누군가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들 중에는 마치 지훈을 보는 듯한 낡은 사진이 한 장 끼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고 지훈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던 그때 오두막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바닥 아래를 긁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겁에 질린 지우는 황급히 오두막을 뛰쳐나와 마을로 달려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오두막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예전에 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실종되었던 그 옛 이야기와 유령의 전설을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버려진 채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결에 창문을 통해 그 오두막의 방향에서 다시 그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을의 끝자락에서 그 불빛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쓸쓸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산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오싹한 기척과 함께 그 불빛이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에 전해지며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많이 돌아다니며 그 중에서도 특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산속의 외딴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던 한 남자의 경험담입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외딴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평이 좋았던 그 펜션은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였다. 출발 전 우리는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도착한 펜션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푸른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완벽한 평온함을 자아냈고 낮에는 태양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각자 방을 정리한 후 함께 모여 바베큐 파티를 시작했다. 숲에서 나는 상쾌한 바람과 함께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그날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술 기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기분 탓일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그날 밤 모두 잠이 들었지만 나는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시간
갑자기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친구 중 누군가가 깨어난 건가 싶었지만 곧이어 그 발소리가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 너머에서는 무언가가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수상한 기운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불 속에서 꼼짝할 수 없었고 숨을 죽인 채로 그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장난을 쳤다. 그러나 한 친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나도 들었어. 누군가 내 방 앞에서도 서성였어.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고 우리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펜션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조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손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확인해보면 별다른 건 없더라고요. 숲 속이다 보니 바람 소리나 동물들이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주위를 탐색하기로 했다. 숲 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곳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다. 그런데 오두막 주변에서 낯선 발자국이 발견됐다. 그것은 확실히 사람의 것으로 보였고 우리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서 더 머물 수 없었다. 짐을 서둘러 챙겨 떠나기로 결정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으며 속력을 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경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때때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그 이야기가 나오곤 하며 우리는 한바탕 웃으며 지나가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그날의 공포를 지울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험담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도 혹시 조용한 산속의 펜션에 가게 된다면 한번 주위를 잘 살펴보길 바란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쌌다. 도시의 번잡함과 피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잠시 쉬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한적한 집을 빌려 일주일간 머물 계획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여느 시골과 다르지 않았다. 멀리 보이는 논과 밭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작은 집들이 아늑해 보였다. 하지만 내가 머무를 집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낡았지만 정겨운 그 집은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묘한 매력을 뿜었다. 집 주인 할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그는 내가 도착하자마자 집안을 소개해줬고 필요한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지만 뭔가 경계하는 눈치였다. 짐을 방에 풀면서 나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는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해왔다. 첫날 밤 깊은 어둠이 마을을 뒤덮었다. 빛 하나 없는 창문 밖은 정적이 가득했다. 그래도 자연의 소리는 듣기 좋은 편이라 침대에 누워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집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이 시간에 누가 다닐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발걸음 소리와 속삭임은 확실히 점점 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목소리는 알아챌 수 없는 낯선 말들로 웅얼거렸다. 다음 날 마을 주민 몇 명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소리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그 집 근처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그날 밤 비슷한 시간에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듯 계속해서 발소리와 속삭임이 내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갈까 고민했지만 결국 두려움이 앞서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밤이 깊어져 가던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때 침실 문이 스르륵 열리며 찬바람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어 몸을 뒤척이다 잠든 듯한 상태로 밤을 지새웠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어떤 비밀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이 악몽과 같은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삐걱거리는 마루판 아래에 숨겨진 작은 틈새를 발견했다. 그 공간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책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나는 조심스레 손에 들고 글씨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집에서 살았던 어떤 소녀의 일기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오래된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홀로 싸워냈다고 적혀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 소리를 따라 나섰고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일기는 공포와 슬픔의 혼합체였다. 나는 소녀가 죽은 뒤로 이 집이 왜 버려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는 그녀의 영혼이 발신한 구조 요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날 오후 마을을 떠날 준비를 끝마치며 나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다. 집 주인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고백했다. 그는 조용히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집은 예전부터 기이한 일들이 많았지. 남아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 노력도 부족했을 테니까. 나는 마을을 떠나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쩌면 다음에 누가 그 집에 머물게 된다면 나는 모든 이야기를 적어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하여 그 집이 가진 이야기는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 후로도 그 집은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미지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남아 있었지만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밤이 속삭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